안녕하십니까. 최양호의 주간경제 리포트 김유미입니다. 네,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무역전쟁에서 시달리는 이 중국 경제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도 이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움 말씀에는 최양호 고문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모님,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의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 경제는 항상 봄날일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뭐 많은 그런 내외의 안팎으로 좀 시달리고 있죠. 뭐 미국 중국 간의 통상 전쟁, 이거 굉장히 장기화될 것 같고요. 결국 장기화된다는 얘기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금융전쟁으로 갑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버텨낼 수 있는 거냐. 버텨낸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전자, 주요 뭐 제조산업, 뭐 의료기기, 그다음에 뭐 등등,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주 그냥 트럼프가 그냥 이빨을 드러내고 그냥 꽉 물은 게 그쪽 아닙니까? 중국 제조 2025,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거 못 봐. 이거거든요. 지금요, 미국에 제가 지지난주에 이제 미국 간다는데 40% 룰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 GDP의 40%에 올라오는 나라가 있으면 그때부터 미국이 해코지라 그러면 뭐하지만 거기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줍니다. 소련이 해체될 때 미국의 40%까지 GDP가 올라왔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 일본이 39%까지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컸네. 그리고 플라자 합의를 해서 이 일본의 환율을 반으로 쳐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된 거예요. 요번에 중국이 사실 지금 69%까지 올랐는데 사실 이 실기를 한 게 뭐냐면 오바마 때 39% 40%까지 올라왔는데 2008년도 9년도 그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이거 봐라. 벌써 이렇게 70%까지 쫓아왔어. 2022년이면 역전이 돼. 그러니까 이제 막 무역전쟁이 붙은 거고요. 트럼프가 한 말 중에 기억나실 줄 알겠습니다만은 과거 대통령들이 할 일을 안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자기네 40%까지 왔을 때는 자기네를 위협한 존재로 해서 싹을 탁 끊었어야 되는데 그때 실기를 해서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오바마 때랑 중국은 굉장히 그때 분위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중국 좋았죠. 그리고 뭐 금융위기니까 같이 넘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금융위기니까 뭐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싼 물건이 막 들어오니까 이거 막 라오펑요 하고 내 친구야 뭐 이러고 간 거단 말이죠. 그런 사이에 덩치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가 다시 이제 뭐 장부를 받아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40% 룰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지켜가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 크죠.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사실 일부에서 말씀드리면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를 통한 성장을 한 거에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진핑 정권이 이게 가만히 있을 정권은 아니잖아요. 대국 굴기 뭐 이 도강량해를 넘어서 대국 굴기로 가는 상황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을 하겠다. 그래서 사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0.8년입니다. 우주 산업 미국보다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중국 경제엔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더 갖고 가시냐. 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조금 이제 실수요자 기반으로 바꾸니까 아까 부동산 버블에 대한 걱정을 지금 줄이고 있는 부분은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내수 부문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뭐 굉장히 노력합니다. 중국에서 한번
내수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자기네 경제가 튼튼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플러스 네. 무역 전쟁 그다음에 기업의 이런 부채 확대 이런 건 마이너스여서 지금 현재로 어느 축이 더 높냐 둔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국민님 일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근데 아까 하셨듯이 중국에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폐렴을 앓는다, 몸살을 앓는다 이런 표현을 네. 하셨어요. 그만큼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에 어떤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 한중 간에는 실물 부문뿐만 아니라 금융 부문까지 이렇게 상호 연관성이 2008년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요 진짜로 심각할 정도로 지금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 같이. 이게요. 중국도 지금 뭐 계획 경제를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커냐면 우리도 제5차 경제 개발 계획에서 우리나라도 계획 경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비슷해지면서 네. 이렇게 쌍둥이일 수가 없어요. 2008년 이전에는 뭐 굉장히 뭐 다른 양상을 났습니다만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평균을 내면요. 동조화 지수, 특히 OECD에서 말하는 선행 지표 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0.576이 나와요. 네.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0.05예요. 미국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저렇게 좋잖아요, 경제가. 그러면도 우리는 뭐 지금 뭐 실업률이라든가 뭐 부채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네. 그걸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근접된 지금 상관지수입니다. 네. OECD하고 저희 나라는 0.3. 그래서 정말 중국과 거의 지금 같네요. 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 우리 뭐 사드니 뭐 한안령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25% 정도 수출을 했는데요. 지난 분기 27%에서 30%까지 올라갔어요. 더욱더 지금 네. 중국하고의 그게 돼 있고요. 달러 대비해서 원화하고 위엔화가 그냥 이 발걸음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그 상관지수도 지금 0.57이에요. 0.57이면 뭐가 최대치가 얼마예요? 1이죠. 숫자가? 1인데 1로 가까울수록 1에 가까워서 더 연관성이 하는데 있다. 같이 간다고 0.5만 넘으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발짝 뒤에서 같이 간다. 네. 0.5면은. 그리고 지금 상해 지수하고 네. 코스닥이 지난 3개월간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같다? 맞아요. 93%. 93%요? 네. 정말 높네요. 그럼 거기나 여기나 오르는 주가 종목 똑같고요. 거기 오르면 여기도 오르고 떨어지면 뭐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보다 늦게 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을 보면 93% 싱크율이 나오고요. 뭐 지난 2008년부터 따지면 그거는 0.4 정도. 제일 지금 중국하고 이 뭐 궁합이 안 맞는 건 금리 하나입니다. 금리는 거꾸로 가요. 그럼 뭐 네. 왜 그런지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금리를 빼놓고는 거의 쌍둥이 거울을 보는 듯한 모습을 지금 중국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가 둔화된다? 네. 그럼 결국 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한국도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네,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요, 이 중국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중국이 이제 소비가 아까 이제 굉장히 줄어든다 그랬죠. 내수가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요. 네. 이제 결국은 거기 생산 과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의 경제는 한국의 환율, 주가, 그다음에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에 따라서 지금 저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뭐 중국 시장을 통해서 중국 시장의 결과를 나눈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날로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고 또 전체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제는 중국을 봐야 된다. 옛날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도 뭘 봤냐면요. 엔화의 환율을 봤어요. 그게 굉장히 네. 보조 자료로 굉장히 유용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진짜. 안 봅니다. 중국은 거의 그땐 이야기가 안 나왔던 뭐 그때는 뭐 기억하는데. 그냥 공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공장이 죽었다 깨어나도 시장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미국 시장은 못 이길 것이다.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단 네. 지금 여기도 하나의 어떤 큰 변곡점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주식시장은 그냥 실시간으로 뭐
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93% 싱크율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 중국 경제 성장률과 또 한국 경제 성장률 간에 이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5개 시나리오를 한번 해봤어요. 넣어봤는데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1%면은 그거에 한 0.5%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무역 전쟁 이전에 IMF 전망치를 넣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경제 성장이 6.5%대를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그다음에 금융위기 금융위기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평균 하락률을 반영하면 중국 경제는 5.4%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4에서 6.5 거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레인지고요. 네. 그다음에 1981년도 이후에 경기 하락기에 어떤 성장률이 5.7% 그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하락률.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뭐냐면 이건 100%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1981년 후에 최대 하락률을 집어넣으면은 중국 경제는 2.4% 나옵니다. 2.4% 나오면은 네. 우리나라는 그 연관식으로 따지면 거의 0.2%, 0.3%밖에 성장을 못하는 네. 지금 상관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0.2%면은.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소득이 실제- 줄어요. 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생산 설비를 넣어서 이제 돌렸을 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인데 그게 저희 나라는 이제 2% 3%대 지금 네.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보다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요. 성장은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성장은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다. 물가가 물가가 오르는 율들이 2, 3%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 5번 2.4%의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갔을 때는 저희는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나리오를 읽겠지만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이 없는 걸 넣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주는 영향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이 1.6% 떨어집니다. 1.6% 떨어지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은 0.5% 떨어집니다. 중국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정도의 이제 수출 양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 흑자의 65%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떨어지면은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는데 우리 경제 성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암울한 숫자긴 합니다만은 대비해야죠. 그다음에 앞으로 더욱더 동조화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겹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반도체, 뭐 전자기기, 네. 자동차, 뭐 그렇기 때문에 동조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파헤쳐가느냐. 근데 일면 생각해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잘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저희한테요? 네. 우리한테? 둘이 싸우라 이거죠. 싸우면은 중국이 미국에게 하는 게 이제 막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누구 찾겠어요? 우리를 찾죠. 헬로 코리아 나오는 네.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게 네. 보복관세 아까 말씀하시는 네. 500억 불, 2,000불 할 때 사실 미국 그 관계당국이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서베이 갖고 왔어요. 이런 물건들 니네 급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 얼마에 줄 수 있냐? 응, 조사해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미중 무역 전쟁이 사실은 기회일 수가 있는 거죠. 나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대체제를 찾아가면 그거 정말로 우리에게 기회로 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중국 손을 들어줄 거냐, 네. 미국 손을 들어줄 거냐, 우리 뭐 경제 동조화율이 0.05밖에 안 되는 미국과 같이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이 565, 57까지 가는 중국과 해야 되느냐, 너무나 생각할 게 많은데 일단 뭐 오늘 배고픈 게 더 중요하니까 빨리 이제 이 큰 우리도 저성장의 트랩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기회일 것 같은 생각이 잘 들어요. 고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미중 무역 전쟁을 잘해야 되는데
아유, 뭐, 이 정부에서 지금 뭐, 소득 주도 성장에 너무 지금 뭐, 정신이 팔려 계시니까, 네. 기회는 온 것 같아요. 위기란 게 위험과 기회가 같이 기회가 될 있다는 수 거 아닙니까? 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조금,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선제적으로 또는 아주 전향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틀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1% 하락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5% 빠진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미중 간 통상 분쟁보다 이 중국 정부의 경제 위기 관리 능력에 우리는 더 주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실력이 그 1부 할 때랑 2부 할 때랑 이제 완전히 올라가셨네요. 질문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미국 뭐 수출하고 이러는 것들 사실 따져보면 우리나라 네. 전체 GDP 가면은 뭐 0.3, 0.4%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게 위에나가 움직이면 네. 바로 우리나라 주식, 환율, 금리에 막 팍 이제 꽂히기 때문에요. 경제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제 통상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틈이 있어요. 우리한테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네. 중국이 제일 두려운 건 자본 유출입니다. 자금들이 중국에서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자본 유출 통제에 대한 금융시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세밀하게 봐야 되고 동조할 건 동조하고 왜냐하면 싫어도 같이 가는 거니까 이거는 손잡고 지금 뭐 어떻게 뭐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관찰을 잘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경기 부양 대책을 지금 중국이 쓰려고 그럽니다.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우리 걸로 활용하냐. 즉 중국이 경기 부양책인 게 내수를 확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많이 어떻게 해요? 쓰는 거, 쇼핑 네, 많이 많이 하고. 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재를 갖다가 이제 하는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 파는 그 수출하는 물건의 70%가 중간재예요. 그러니까 소비재는 없어요. 근데 네. 중국에 잘 아시지만 중국에 가면 우리나라 물건이라고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네. 팩. 네, 맞아요. 아우 뭐 그런 거 화장품 뭐 이거 아닙니까? 정말.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내수 시장에 가서 이런 내수 진자책이라는 큰 배에 올라타야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이 뭐 코트라라든가 뭐 관계 당국들이 진취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뭐 사드니 한한령이니 뭐 이런 것들이 와서 우리에게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럴수록 네. 뭐 언제 우리가 뭐 꽃길만 걸었나요? 그리고 저 중국하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적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왔을 때 어떻게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그래서 뭐 질문하신 것처럼 경제 관리 위기가 그러니까 관세 갖고 싸우는 건 보면 안 돼요.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만 네. 잘 보고 있으면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예. 네, 중국의 이 내수 시장 공략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와 위안화가 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 양국 간 경제 의존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과 동조화에 더 목표를 두어야 할까요? 아니, 야, 어떻게 이런 질문에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질문이에요, 이거 사실.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사실 우리가 뭐 국방이나 뭐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고, 네.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거의 쌍둥이화되는 이제 중국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진짜로 어떻게든지 엮어야 돼요. 그래서 어렵네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 답은 또 있죠. 지금 중국이 미국의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관세 보복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남는 것들을 한국에 수출하라 이거죠. 그럼 한국에서 가공을 해서 네. 그것을 중국에다 파는 거예요. 중국에다가. 네. 근데 꼭 한국이라 그래서 남한일 필요는 없어요. 네. 북한에 갖다 줘도 돼요. 음. 그러면 대북 제재, 안보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필요한 묘수들이 있거든요. 네. 이 제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 정부 당국에서 뭐 제가 먼저 얘기는 분명히 안 할 거고요. 네. 물어보면 이제 하나씩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지금 엄마 아빠 다
참 나한테는 소중한 분이잖아요. 네. 누구 하나 뭐 진짜로 누가 더 좋아가 아니라 그래서 중국 경제의 동조화를 활용한 미국 경제를 끌고 오는 부분들 이것들이 조금 창의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민간인이라든가 기업들 얘기를 들으시면서 정책을 짜고 선행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가 좀 석자일 수도 있긴 하지만요. 기회라니까요,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네, 싫던 좋던 간에 이렇게 중국 경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전염 가능성에 대비한 어떤 실효적인 대응책 또는 정책안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 이제 내수 시장 공략하는 부분들이 이제 좋은 예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에서 10조씩 영업이익 나잖아요. 네. 10조가 나면 5.2조가 외국에 나가는 돈이거든요. 왜요? 어떻게? 아니 외국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배당으로 갖고 가는 게 그 정도 되거든요. 거꾸로 해보자고요. 생각을 중국 주식을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사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뭐 하나 또 생각할 수 있고요. 주주라는 게 뭐예요? 회사의 주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 어떤 기업들의 주인들이 돼가는 과정들이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4차 산업혁명에 이 자기네들이 선두주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네. 1, 2, 3차 산업은 자기네들은 뒤처진 게 이제 확실히 됐고 네. 4차 산업은 네. 자기네들이 1등한지 한번 해보고 네. 싶으니까 그러려면 항상 큰일 할 때는 여러 사람이 붙어야 되잖아요. 네. 파트너 될 수 있는 적격적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기술 좋죠. 그다음에 뭐 성실하죠. 그다음에 자본도 풍부하죠. 최근에 뭐 신문에 나오시면 LCD에 있어서 네. 뭐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서갔다 그러지만 LCD를 많이 만들고 있는 BOE 중국 공장 가면요. 네. 2,000명 직원 중에 한국 사람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1,200명입니다. 정말 많네요. 데리고 간 거예요. 뭐 그 어떤 방법으로든 데리고 갔지만 네.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이 뭐 중국이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4차 간다. 산업혁명의 파트너로서 네. 진짜 그런 뭐 정무적인 정치적인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기술적인 면도 필요합니다만은 분명히 서로에게 참 좋은 이 뭐 형제지간의 그런 어떤 우위까지 나눌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네. 그것이야말로 실효적인 대응책. 그래서 전체 경제 돌아가는 이 정책들 모니터링 잘하고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실질적인 실효적인 시장 공략을 할 때 뭐 중국하고 맨날 우리 싸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친하게 지내면서 미국의 그런 어떤 큰 경제 성장이라는 힘을 또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져다 드는 괜찮죠, 포지션.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고모님은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상호 의존도가 그래도 더 높은 게 좋으세요? 중국이랑 더 높은 게 좋으세요? 엄마 아빠 그 질문이라니까요. 그래도 한 곳을 굳이 꼽는다면 그러니까 엄마가 더 좋죠, 항상. 엄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을 택하신 건가요? 엄마가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을 그렇구나. 택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더 좋다. 엄마가 더 좋다. 엄마가 엄마는 누군지는 이제 속으로만 네. 알고 계시는 걸로. 예. 또 이렇게 또 가네요. 네, 이렇게 2부에서는 중국 경제 위기의 한국 경제로의 전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중 간의 이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영호의 주간 경제 리포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국내의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신중한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